안녕하세요. 자플래닛 취업 컨설턴트 이여진입니다.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소서의 목적, 자소서의 기본 항목인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역량 기반 자소서 항목은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자소서 셀프 첨삭까지 자소서 작성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들이 자소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면접 질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소서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자료입니다. 소개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개팅 하기 전에 주선자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취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사전 정보를 확인한 후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잖아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통해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면접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원자가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또 거짓은 없는지 우리 회사와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진실되게 또 정성을 들여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관은 내 자소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자소서를 지원서를 낼 때 제출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소서가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자소서를 다 읽어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면접 단계에서 쓰이는 자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자소서에 거짓이나 좀 과장된 내용들을 작성하면 면접 단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전체 지원자의 자소서를 모두 평가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니 자소서는 꼭 진실되게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소서의 목적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기본 항목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당신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네, 정말 입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입사 의지와 함께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직무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직무 역량을 쌓아왔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가 이 직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혹은 내가 직무 역량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 역량이라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제가 자플래닛에 지원할 때 작성했던 지원 동기입니다. 밑줄 친 부분들이 취업 컨설턴트로서 취업 및 이직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컨설턴트가 된 게 아닙니다. 헤드헌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공기업 채용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채용 담당자로 일하면서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원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취업 컨설턴트라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경력직이기 때문에 업무 경험을 강조해서 작성했습니다만 취준생이라면 자신의 전공이나 학과 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인턴, 공모전, 아르바이트 등등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업 직무에 지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본 경험이나 무엇인가를 판매해 본 경험, 혹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을 쓰는 게 좋겠죠.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지원 직무와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속한 업계의 특성은 어떤지 알아야만 나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이것은 꼭 피해야 합니다. 바로 기업 정보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연혁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회사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는 기업이 내가 당신에 대해 궁금하니까 당신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서류입니다. 회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소서의 칸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업무 역량 강화 계획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다행히 지원 동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뭔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가 좋지 않나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해야만 혹은 질책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쓸 때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염두하고 쓰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계획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한창인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팔아보겠다는 식의 원대하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남들의 기대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원이 사원의 일을 하는 것, 대리가 대리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목표는 남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기준에서 말했듯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와 계획은 회사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이라도 나에게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회사가 좋아할까요? 목표와 계획은 회사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장 과정에 대해 묻는 기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과 업무 역량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예전보다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건 지원자에 대해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독특한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성격적인 특징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물어봄으로써 직무에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죠. 또한 우리 회사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보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을 쓸 때는 연대기별로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는 자신이 이 직무에 딱 맞는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점을 쓸 때는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성격을 장점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재무회계 직무에 지원한다면 꼼꼼함이나 윤리성 같은 것들, 그리고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한다면 탐구력이나 창의성 등을 써야겠죠. 그리고 자소서는 증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하고요. 근거는 본인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성을 장점으로 쓰고 싶다면 저는 성실합니다. 6년 동안 매주 일요일 낮 2시부터 밤 10시까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사례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단점으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나치면 독이 되는 장점을 쓰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잘 못 챙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할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